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팟캐스트의 선명. 야, 어때요? 네,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따라 이 박수 소리가 좀 더 우렁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청정구역을 만들어갈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 더민주 한통위 부위원장님,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일은 정말 없으면서 가진 건 칙칙. 좆도 없으면서 좋다. 좆도 이거 일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욕 아니죠? 네, 좆도 없으면서 이 명칭은 제일 긴 걸 달고 있었는데 소개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생각했던 게 다 날아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청년정책연구소에서 열심히 정책 연구하고 있어요? 요즘 활동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연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주 못 만나니까 내일 미국 하원 의원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서 한번 헬로 한번 해주고 그 뒤로 아마 쭉 통역이 되지 않을까. 오늘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우리 당한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창당 62주년입니다.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누구한테요? 더불어민주당. 누구한테 전해드릴까요? 잠깐 읽어드리면 해공 신익희 선생이 민주주의의 길은 다 같이 즐거운 곳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62주년 앞으로도 600년 이어가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진지충 모드. 되게 중요한 거라 오늘 이거 꼭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 작가님 없는 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럼. 그럼요. 네. 어차피 편집 안 될 거기 때문에. 편집은 나와서 할 수도 있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작가님이 결석을 하셨어요. 목 상태가 지난주에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호전되지가 않아서 내일까지는 이 작가님이 모든 방송을 쉬기로 해서 왜 하필 오늘 내일 쉬는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자꾸 청정구역을 나가고 싶어 하셨으니까 네, 뭐 어쨌든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작가님의 자리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먼저 이 한숨 소리. 지지난주에 청정 잡스에 출연을 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던 김묘성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청 오신 분들 굉장히 개타셨어요. 네. 과연 그렇게 미모의 김묘성 기자님을. 아이고. 영광. 보고 계시네요. 아이고. 진지하게 보고 계시죠. 네. 근데 어떻게 청정구역 출연하고 나서 출연 효과가 좀 있어요? 제가 또 잡스러운 연애 따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셨고 댓글도 많이 뭐 달아주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청정구역 덕분입니다. 순위도 올랐나요? 순위 올랐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몇인지? 네.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코미디 19위 전체 102위.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걸로 조금만 더 분발하면 100위권 안으로 들어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여러분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녀 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한 분의 초대 손님은 종편과 뉴스 채널에서 아주 속 시원한 논리로 보수 패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일당 베개 평론가시죠. 조대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모든 시사의 이야기를 조대진 변호사께서 해주실 거예요. 자리도 딱 항상 이 작가님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막 털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말씀하세요. 사시남 정기에도 고정 출연하기로 하셨다고. 네, 처음에 저는 고정인지 몰랐는데요.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팟캐스트 나오고 싶었어요. 팟캐스트 나오고 싶었는데 안 불러주셔서 종편에서 미움만 받고 팟캐스트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팟캐스트만 나오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방송 이것저것 하시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변호사는 누가 하냐? 넌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도 뭐 방송으로 얻는 수입이 더 많을 수 비밀입니다. 변호사님 재판 나가시죠? 그럼요. 예. 되게 유명한 재판에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변호사 이름 부업으로.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라고요? 그렇죠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삼성과의 소송을. 네. 삼성 그 남편분 이무재 부사장 소송을 제가 남편 대리인으로 했죠. 그래서 그 1심 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재 형님이 이제 되게 친한 형 동생 사이거든요. 형님 나왔어요, 형님. 네, 그렇죠. 와.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삼성 그 사인지 몰랐어요. 사인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임무제 부서장님이 너 나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냐고 물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셨던 거 아닐까? 아니 근데 그런 성격이 아니세요. 뭔가 좀 과시하는 성격이 아니신데 소탈하구나. 예, 근데 딱 보여주더라고요. 나 이부신하고 산다. 세다. 멋있다. 뭐 등본을 보여주던가요? 이렇게. 아니 사진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구나. 네. 임팩트 있네요. 네. 나 이부진이랑 산다. 이게 매력이 있으세요. 매력이 있으시고 사람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주지 않아도 멋진 사람. 우린 뭘 줘도 안 멋진데. 그러니까요. 딱 땡겨지는 그런. 커다 줘도 그냥. 네. 그냥 미워.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팟캐스트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케이블 방송 출연하는 거랑 팟캐스트 출연하는 거랑 뭐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종편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이제 핵폭탄 발언을 많이 하니까 PD들이 되게 막 불안해하세요. 주변은 하루만 사냐, 뭐 내일이 오늘만 사는. 오늘만 사고 네. 끝날 거냐, 막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너무 편하죠. 일단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과방에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과방이라는 단어 옛날 사람 같은 느낌. 네. 이번 기회에 우리 팟캐스트계 유재석 이 작가님의 자리를 한번 빼앗아 보시죠. 아닙니다.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유재석의 자리에 갑자기 이석진이 온 느낌이 살짝. 얼굴은 좀 닮은 것 같은데 네. 얼굴은 아니 그러면 우리 김묘성 기자님하고는 어떻게 두 분 안면이 있으세요? 그 워낙 미모가 있으시니까 방송에서는 뵀죠. 방송에서. 예, 저도 방송에서 네. 뵙고 실제로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에요. 오늘은. 두 분 서로 반갑습니다. 존재만 알고 네. 계시다가 예. 오늘 방송으로 또 친해지셔서 네. 우리 넷이서 한번 청정구역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예. 이 작가 듣고 있나요? 이렇게 넘기려는 빅픽처가 아닌가. 그렇죠. 이 작가의 네. 큰 그림입니다. 이게. 청정구역 그렇게 싫어하더니 네. 병가를 내잖아요. 병가를. 네, 이렇게 선명한 정치색과 색드립이 난무하는 청정구역. 오늘 이 작가님 대신 두 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 청정 잡스에 이 개그맨 이동엽 씨가 출연을 하셨거든요. 근데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이동엽 씨가 진행하고 있는 동네 형님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 순위가 무려 900개당 이상을 상승을 해서 지금 100위권 안으로. 와. 근데 그럼 1000위였어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웃음에 저 민감해요. 여러분 900이도 있고 800이도 있는 겁니다. 1000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1000위를 보려면 정말 지문이 닳도록 이걸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왜 그걸 무시합니까 여러분? 10위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그것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발끈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10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하셔서 네. 다행이에요. 잡스런 연애와 이제 경쟁자가 됐네요. 그러니까 경쟁자네요. 네. 저희가 좀 높겠죠? 그렇겠죠. 아니 댓글에 네. 이동엽 씨 입담이 많이 늘었다. 늘었다. 왜냐면 예전에 이상한 팟캐스트 했다고 했잖아요. 아류자. 그거 할 때 정말 더럽게 재미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동네 형님 대 잡스러운 연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붙이지는 말아주세요. 좀 다릅니다. 900개단 상승한. 네, 어쨌든 우리 청정 잡스가 팟캐스트의 부흥 코너, 팟캐스트의 1000위권대 팟캐스트에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그런 부흥할 수 있는 코너가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제 희망 사항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난주 오동상에서 소개됐던 사연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낙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비슷한 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청취자분들의 후기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셨던 삼촌께서도 후기 글을 보내주셨는데, 내 사연이 소개가 돼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조카 부부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오면 정신교육을 내가 단단히 시켜서 보내겠다. 그리고 청정구역 식구들도 꼭 하와이로 놀러 와라라고. 숙식 제공하시는 이게 요 사연이 남자는 군대 갓 제대한 대학생, 네. 여자는 대학원생, 혼전 임신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 지금 결혼을 본인들 하겠다고 빡빡 우겨가지고 집안에서는 이제 낙태를 해라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본인들은 꼭 아이를 낳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간답니다. 있는 집 자식들이. 그래서 이 작가님이 정신머리 없다고. 온양온천 이런 데 가는데 온양온천 언제 너무 멀리 언제 때? 갔다. 언제 때입니까? 북극 하와이 나가라 그랬어 이 작가 북극 오빠는. 부부가요 없어졌는데 어떠세요?
혼전 임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혼전 임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았는 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건 축복이거든요. 아이가 네. 생기는 거는. 생명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지만 그래도 그게 실수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가 생긴 거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축복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낳아야지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정말입니다. 요 비슷한 느낌으로 결혼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예. 아니 뭐 그렇죠. 저도 이제 결혼할 마음은 있었습니다. 결혼할 마음은 있었고요. 자세히 너무들 노려보시는데. 네, 아닙니다. 뭐 결혼할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그 우연찮게 저희 큰 아들이 네. 신의 계시로 딱 와서 네. 아빠는 빨리 지금 약속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초음파 뭔가 사진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느낌이 초음파 신의 계시를 형님이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사진 어머니한테 허락받을 때 초음파 사진을 갖다 드렸어요. 우와, 뭐라고 반응이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반응 되게 놀라시죠. 뭐냐 이러시죠. 근데 제가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정말 좋으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뭐였어요? 이 여자가 아니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랬더니 이제 결혼을 하라고 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네. 아들이 그 마음을 알아서인지 너무 저를 케어를 잘해줘요. 집사람이 무섭거든요, 되게. 어쩐지 눈빛에 지금 초점이 너무, 없어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집사람이. 근데 아들이 딱 보면 이제 아들이 이제 우리 아빠는 나랑 공동 운명체라는 느낌을 압니다. 같은 야단 만든 존재니까.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면 제가 저희 아들을 딱 보면 아들이 엄마 화났으니까 방에 들어가지 마. 딱 이렇게 신호를 줘요. 서열 정리가 딱 됐군요. 당연하죠. 와, 되게 행복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로. 눈빛이 슬퍼 보이잖아. 되게 행복합니다. 행복으로 정리하시는 것 같죠? 너무 행복해서요. 아니 진짜 페이스북 사진의 80%가 아들 자랑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귀엽거든요. 아들 바보시구나. 네. 아이는 한 명? 아들 둘입니다. 두 명. 근데 둘인데 그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빠들이 아들 되게 이뻐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아들 낳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원래 조카들도 이뻐하고 애들 이뻐하는데 아들 낳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누구 닮았나요? 저 닮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너무 부정적으로 예쁘겠네요.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뭐 건강이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잘생긴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스쳐가듯이 닮은 것 같은데. 최상위 패치.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모욕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아들 자랑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요. 아들 칭찬. 화낼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러니까 잘 만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대충 만들었으면 이제 저희 아들이 잘 만든 도자기 같은 느낌. 대충 만들었어. 저는 막 이렇게 제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원래 근데 그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대를 거듭할수록. 근데 뭐 너무 이쁩니다. 하여튼. 뭐 갑자기 아들 이야기로. 혼전 임신해도 뭐 사랑하면 아유, 결혼해요. 전혀 예쁘게 상관없어요. 예쁜 네. 아들 낳고. 그 사연으로 돌아가면 그 책임을 지겠다고 결정하고 네. 그렇게 확고하게 마음이 서 있는 그분들이 굉장히 대견한데요. 아유 그럼요. 네. 나이가 일단 어리신데 뭐 갈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졌잖아요. 가정을 꾸려서 결혼을 하겠다.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셨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용기 있고 어떻게 보면 삶에 관련해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올바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응원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싸우지 말고. 네. 얼마나 안 싸울 수는 없을 거예요. 몸싸움 하세요 격렬하게. 아, 그렇죠. 네. 진짜 이거군요. 네, 이겁니다. 네. 전초전인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아무것도 저 매번 아니에요. 말하지만 네. 저희 부모님도 5월에 결혼하셨거든요. 제가 9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사삭둥이. 사삭둥이거든요. 그 머리 좋다는 팔싹둥이의 2배를 제가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약간 색드립으로만 이게 가가지고 한쪽으로만 특화됐군요. 참 안타깝네요. 네. 네,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술 한잔 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얼떨결에 21살, 23살에 부모가 된 경우입니다. 와. 시어머님 되실 분이 절대 낙태는 안 된다고 하셨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금은 애들이 다 성인 됐습니다. 큰애 낳고 나서 신랑 군대 보내놓고 내년엔 아들을 군대 보내야 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애들 다 키웠다고 부러워합니다. 예쁜 큰딸 보고 있노라면 한때 잠시라도 낙태 생각했던 게 참 미안스럽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낙태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전혀 후회보다는 진짜 너무 다행이다. 잘 낳아서 다행이다. 이분들은 진짜 40대
초중반의 새로운 인생이네요. 아, 그럼요. 네.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모르시죠. 마흔에 이제 다시 생각해 아기가 있으면 네. 아기가 좋긴 하지만 이제 그 삶이 같이 아이와 엉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되게 이제 아이 때문에 내 일을 못 하게 되는데 40대부터 새 삶을 사시는 거죠. 신혼부부처럼. 와. 엄청 신혼부부처럼 될까요? 아, 이거 부정적인 아니 그냥 궁금해서. 굴절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이 걱정되고. 오목렌즈 같은 사람. 네, 그래서 이렇게도 좋은 의견 보내주셨으니까 일단 뭐 낳기로 결정을 하셨고 뭐 신혼여행도 이제 하와이로 가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이 술 한잔 묵자님처럼 나중에 우리가 진짜 애 낳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나의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의견 또 만나볼게요. 또르또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처음으로 청정구역 듣다가 마음을 좀 다쳤어요. 나님에 대한 누리님의 의견이 여성의 나이가 원인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 친구들은 어려서 그런지 또는 언니가 어리잖아 등등. 물론 나이가 많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산만 이번이 두 번째. 나이 많은 저에게 꼭 제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서 아이고. 그냥 또 눈물이 왈칵 나와버렸어요. 아직도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그랬나 봐요. 또 오늘도 잠 못 들겠네요. 라고. 이게 네, 이제 아프죠. 그 난임, 불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이제 이 작가 오빠가 우린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없었다. 아예 없었다라고 했더니 뭐 내가 늦게 결혼해도 없었다 그랬는데 언니가 어리니까 뭐 더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난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제 친구 뭐 얘기를 하더라도 전형적인 쓰레기 발언이죠. 네, 유산을 했어도 또 아이를 잘 갖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뭐 나이 때문이 아니라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좀 환경이 아이를 가지기 힘든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들렸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유산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꼭 더 예쁜 그 아기 천사, 건강하고 예쁜 아기 천사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아기가 다시 나한테 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제 친구도 한번 유산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하늘나라를 갔다가 다시 나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면 네. 일단 그 되게 엄마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빠들 같은 경우는 뭐 또 임신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자기가 한번 품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에 그러니까 조금만 크면 뭐 심장박동은 안 들리더라도 그 존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제 사라지면 그 박탈감이 되게 심한데 남편은 너무 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운 거예요 남편이. 그럴 수 있을 것 꼴 보기 같아요. 싫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싫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머니들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시 왔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더 건강하고 이쁜 아기가 오기 위해서 다른 동생들이 다른 형아들이 좀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기나긴 만큼 합쳐가지고 이쁜 아기로 다시 올 겁니다.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다음 의견 우리 김묘성 기자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 글을 읽어야만 해요. 프로페셔널리티 두 번 읽어드립니다. 네. 이 작가님 말씀에 따라 김 기자님 고정에 조심스럽게 찬성의 손을 들어봅니다. 청정구역 식구분들 모두 수고하세요. 라고 웃음의 표시까지 날려주셨는데 네. 프로페셔널리티님이 원래 청정구역에 많이 계셨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잡스러운 연애에서도 맨날 이렇게 댓글을 정말요? 달아주시면서 아, 그래요? 그럼 주작의 느낌이 약간 그랬었는데 자 조금 더 이렇게 네. 업그레이드된 표현으로 댓글 부대라고 하겠습니다. 팀장이실 수도 있네요. 여기저기에서 지금 잡스러운 연애를 홍보하시면서 저 고정까지 무료 이렇게 봉사하시는 건가요? 무료 봉사? 아, 200만 원은 못 꽂아드립니다. 제가. 네. 그거까지는 제가 안 되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분 너무 애정을 많이 주셔서 그러니까요.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오시겠네요. 너무 기다리고 좋았다고. 있겠습니다. 네. 프로페셔널리티님. 네. 다음 의견 한번 만나볼까요? 네. 나쁜 놈 대장님께서 남겨주신 건데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나이 많으신 대리기사님과 함께 집에 오는 길에 잠깐 여쭤봅니다. 기사님 요즘 문재인 대통령 어떠신 것 같아요? 젊은 사장님은 어때요? 라고 저보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기사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잘 몰라요 라고 했죠. 그러니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랍니다. 문 대통령님 취임하신 지 이제 100일 넘어서 기사 나오던데 문 대통령님 책임인가요?
MB 박근혜부터 잘못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웃네요. 부산은 아직 멀었나 봅니다. 설득하다고 오는 30분 동안 내내 말씀드려도 아니랍니다. 설득 실패입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부산 사람으로서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럼요.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 사흘에 출마했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양영석 형님, 신민철 형님 사랑합니다. 방송 항상 그분들이 택시를 타면은 팟캐스트를 틀어놔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다 가면서 들으면서 이 방송 뭐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듣기도 하고 약간 흔히 말하는 교화 그런 것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그러신 건 아니다. 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지역 정서를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처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저희 장현원 장모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찍으셨지만. 그래요 이번에는. 당연하죠. 이제 뭐 집사람이 뭐 사생 결단을. 그래도 자식 말 안 듣는 부모님들 아직도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오빠 앞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장현원 장모님 대구에서 계속 사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분명히 최순실은 나쁘지만 박근혜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불쌍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한 건 인정하시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만큼까지는 못 가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면이 좀 있죠. 근데 이렇게 택시 타서 그 지역의 어떤 흐름을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지역에 가면 택시 타서 꼭 괜히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듣고 싶고 제가 뭐 끼어들지 못하더라도 많군요 생각보다. 뭐 지금 이제 좀 바뀌고 있어요. 저 여자친구 대구인데 문재인 찍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시는 많이 민주당으로 지지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가장 와닿는 사연 분께 책 한 권을 선물해드리거든요. 네. 오늘 오셨으니까 김보성 기자님이 한번 프로페셔널리티 빼고 이 작가님 빼야죠. 아나양심이 있어요. 어제 프로페셔널리티 잡스런해서 드릴게요. 어떤 분을 또르또르님 드리면 어떨까요? 또르또르님께서 네, 우울하다고 하셨는데 감정이 이 작가님 재밌는 책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네요. 이 작가님 책 중에서 한번 보시고 꼭 읽고 싶은 책 있으시면은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68분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팟빵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만나볼게요. 네. 허거 소스는 마라샹궈, 소스는 애끼면 DUNG, 네이버 인스타에 애끼면 DUNG 검색. 무릎펜, 특허받은 무릎 보호대, 곧 광고할 무릎펜, 다음 네이버에서 무릎펜, 전국 탁송 대리운전 1877-7272, 전북권 대리운전 063-900-8000번, 관악 유정신경정신과, 실질적 수련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아참 진짜 속상하네 A, 게르마늄 팔찌는 네이버에 미다스 게르마늄, 앞뒤 짱구, 전국 중고폰 매입 판매는 네이버의 에이플박스. 여러분 우리 천국 갑시다. 포차 천국 대구 동천점. 기독교 포교 방송인 줄 알았어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영종 백운 엄나무 닭곰탕, 대전 노건 간장게장,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친구 서현동 고미꽃시래,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에드리안, 아이 반찬, 어른 반찬, 아빠 곰 반찬, 광명사는 지히펜, 은경수호 사랑해, 탄갈루마 리조트 직원, 괌 사이파는 꼭 투어이브,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변 쑥쑥 내보내주고 면역력 쑥쑥 높여주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눈 영양제 아이루테인과 항산화제 코엔자임 큐텐을 EJ몰 단독 할인 판매 중, 추석 선물로 최고, 박누리 만세. 감사합니다. 스타일 그룹, 약은 약사에게, 사무실 컴퓨터 청소는 컴크린 365에게, AV테크.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로도 김유상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후원자 만나볼까요? 네,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창업은 김해 창업 카페, 수원 영화동 차이나,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최욱의 풋고추, 구소동 명물 아구찜, 포항 영흥동 돼지콧구멍, 빛결 진수, 깽즈 아빠, MB 감옥가, 중고폰은 에이플박스, 아이스 유자, 아산 둔포 황소
소야,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곤이자, 신차 코팅은 스톰엑스, 원디엔 준식,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이명박 시발롬. 아이디입니다. 네, 아이디입니다. 네. 네이버의 레이지고메, 개혁군주 광종,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네이버의 돌봄 이웃 한올,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카페 팜 리건 망고, 인스타에서 원스 초콜릿 저희한테 저번에 너무 맛있다. 마카롱 주셨던 하양지훈, 아이린보다는 박지희, 감사합니다.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아, 피규어는 하루얀샵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62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징어 3대 천하. 난 오징어 역시 마른 오징어. 뭔 소리여? 대세는 반건조 오징어지. 뭘 모르시네. 여기 찡어랑 하나 추가요. 찡어랑? 극장에서 먹던 바로 그 맛. 고소하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지. 안주나 간식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고. 손을 멈출 수가 없어 보라. 이야, 단짠 감칠맛 장난 아닌데? 야, 내 건 남겨둬야지. 검색창에 찡어랑 검색하시거나 딴지마켓 EJ몰에서 만나요. 참, CU 편의점에도 있답니다. 우리 아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킴스팜 100%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를 먹이고 있어. 킴스팜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 기침 천식에는 배만큼 좋은 게 없잖아. 과일을 직접 재배하고 가공까지 한다는 거지? 중탕식이 아니고 착즙하는 방식이라 화학 첨가물 없이 100% 과즙으로만 만들었거든. 킴스팜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본인의 쌍둥이 아이들 먹이는 주스라 생각하고 만드신대.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한 농업을 위해 6차 산업을 준비하는 킴스팜을 믿고 구매해주세요. 킴스팜은 100%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 그리고 대봉곡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킴스팜.net과 주문전화 010-6338-35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 찡오랑 신규 광고 먼저 있었는데요. 버터구이 오징어입니다. 이게 저희 지금 앞에도 있는데 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원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게 웬만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다 입점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쯤 다 드셔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몸탱이 달탱이 해가지고 몸이랑 다리. 아, 그거예요? 그거. 전문 용어. 뭔지 알죠? 네. 네, 그래서 다리는 약간 쫄깃쫄깃하고 몸은 부드러운 맛입니다, 여러분. 근데 온라인에서 이게 좀 먹으려면 비싸요. 아, 그래요? 영화관에서 먹으면 4,000원이요. 진짜 이거에 한 반 주나? 네, 반 정도 들어있죠. 네, 그렇죠. 너무 비싼데 온라인에서 여러분 사시면 더 저렴하게 똑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오징어 값이 근데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근데 오징어를 참 좋아하는 1인으로 걱정이 되는데 고소하고 감칠맛이 일품인 버터구이 오징어 찡오랑은 아까 먹으면서도 생각했지만 맥주 안주 딱인 것 같습니다. 최고죠. 치킨보다는 부담이 없고 과자보다는 뭔가 좀 고급지게 그렇죠. 예, 맥주 안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주 뭐 좋아하세요? 맥주 안주들. 저는 이거를 되게 잘 먹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맥주를 먹어도 이렇게 안주를 자꾸 준비하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눈치를 줍니다. 정말 되게 무서우신가 봐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무섭고요. 고려시대에 갔네요. 살아보십시오. 결혼하시면. 근데 이거 왜 장점이 뭐냐면요. 조금씩 이렇게 저장해 놓고 몰래 먹어도 이렇게 티가 안 납니다. 마련해 먹어도.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나름의 이제 조금 이렇게 기술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걸 치즈 위에다가 치즈에 넣고 렌즈에 돌리면 우와. 정말 맛있습니다. 치즈를 여기 치즈 뿌려. 진짜 맛있겠네요. 치즈를 요리가 뿌려가지고 먹으면 되겠네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대표님 이거 부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설명을. 찡오랑. 그런 기교를 부려서 맥주 이렇게 먹고. 파마산 치즈 뿌려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맛있습니다. 우와. 한번 기교를 한번 부려보죠.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꼭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집에서 맥주에다가 찡오랑에 치즈 뿌려가지고 먹으면서 극장 기분 내고 영화 재밌는 거 보면 맛있겠다. 진짜 좋은 휴식이 될 것 같네요. 네, 대한민국 대표 주전부리 맥주 친구 버터구이 오징어 찡오랑은 검색창에서 여러분 찡오랑 검색하시거나
이왕이면 EJ몰이나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킴스팜 광고였습니다. 제유리가 잘 먹는 배즙 킴스팜. 네, 명절이 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킴스팜의 배주스. EJ 때부터 정치 알바 청정구역 광고하시고 있는 업체로 현재 많은 엄마 아빠 청취자 팬들을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아이 주려고 배즙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동그라미에서 가리고 가야 돼. 시험체처럼 다 읽고 계세요. 아니 좀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네, 뭐를. 근데 이게 100% 착즙이라고 합니다. 네, 강황 배주스가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강황이라고도 위에 쓰세요. 동그라미 한번 더 치세요. 근데 이게 애들 키워보신 분은 알 텐데 이게 애들이 기침 나고 이러면 맞아요. 이거 약간 데워가지고 주면 이게 약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리고 감기 예방에도 엄청 그렇죠.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는 이제 다른 음료수 막 사다 놓으면 살찐다고 되게 미워하는데 배주스 이런 거 먹으면 아주 일석이조입니다. 화 안 내시고. 화 안 내시죠. 추석 명절에 맞게 킴스팜 배 선물 세트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고요. 인터넷에 킴스팜 또는 킴스팜 과일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홈페이지 주소 kimsfarm.net 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대표 번호는 010-6338-3526, 010-6338-3526번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상담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택배 마감이 26일경이라고 하네요. 명절 택배 마감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서둘러야겠다. 네. 저희 본격적인 정치 시사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희수 부결로 지금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을 시켰던 국회가 이번에는 김명수 인준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을 문제를 삼아서 김명수 인준에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일단은 추 대표가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의당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안 좋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실패를 출격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각 당에서 자기 입장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정당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법부 수장에 관련된 임명에 관련돼서는 일단 그 뭐죠? 그 각 당한테 그러니까 국회에게 권한을 준 게 동의에 대한 권한을 준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라고 한 것이 정쟁의 도구로 삼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국민의당의 정치의 목적이 이게 존재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정당을 만든 건지 참 요즘은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상한 말을 했던 게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지명한 사람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는데 그쵸. 그냥 나 스스로가 이제 방해하고 막아냈던 것 자체를 뿌듯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캐스팅보드 지고 있대요. 그렇죠. 네. 뭐 부루마블도 아니고 캐스팅보드로 혼자 황금열쇠 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땡깡을 취소를 하거나 사과를 하면 뭐 동의를 하든지 어떤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땡깡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딜을 자꾸 해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그 대가로서 본인들이 동의해주겠다 이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리고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정치할 때 되게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도 안철수의 생각 책 샀어요. 혹시 정말 저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태웠는데. 정말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게 뭐 감정적인 실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느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보면 그 12년 전에 어떻게 이게 사람들한테 그런 신선한 마음을 줄 수 있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 신선함을 가졌던 거는 단순히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모르니까 원래 처음에 미팅 나갈 때도 모르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두세 번 만나보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때는 모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와인바 맨 처음에 굉장히 성행을 했을 때 와인 되게 신비롭다. 그렇죠. 와인 먹으면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 근데 그 원가를 아는 순간 그렇죠. 와인바가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랑 좀 같은 맞습니다. 맥락이 실체가 아닌가. 드러난. 네. 원가가 드러난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뭐 실망스러웠죠. 실망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지시고 나셔서 방향을 잡았으면 모를 텐데 똑같은 방향.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처럼 이렇게 비춰지니까 더 이제 국민들은 좀 등을 돌리지 않나 뭐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추미애 대표가 유감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국민의당이 뭔가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땡깡을 부릴 때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되죠. 네. 지금 일단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보여줬던 정치의 스타일은 축구 경기로 하면 펠레의 단독 드리블입니다. 때문에 주변에 패스 안 해도 자기가 골대까지 몰고 가고 뭐 차서 허공에 나르더라도 본인이 몰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조력이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스타일로 몰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경기에는 지게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24일 전까지 인준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야당들도 표결 자체를 거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표결을 할 때 원내대표가 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는 김희수 재판관 할 때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할 때 아마 임종석 실장도 나와서 다시 호소를 했고요. 추미애 대표도 동참을 호소했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캐스팅 보트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민의당의 향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40석이 어디로 가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한당이 107석, 바른정당이 20석 다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요. 나머지 이제 국민의당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김희수 재판관 거부하고 나서 호남 쪽에서 호남 홀대론을 막 공격을 했었던 것을 지금 역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국민의당도 이제 자율투표를 또 이제 당론으로 정하긴 했는데 이게 마냥 이제 또 낙마시키기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에 관련된 사과를 요구하면 추미애 대표가 사과 안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사과를 해버리니까 이것 봐라 이제 스태프가 꼬인 거죠. 명분이 없는. 사과를 해 그랬더니 미안해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추미애 대표도 이제 사과하는 모습을 갖췄고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유엔 총회 나가시면서 사과를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하고 나가셨단 말이죠. 이례적으로. 그렇죠. 뭐 협치에 대한 그 부분이 모자람이 없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핑계거리를 잡으면 그때는 더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상식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희망을 가져봐요. 네,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더 이상 잡을 그 핑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김희수 부결 같은 사태가 재현이 된다면은 본인들이 정말 그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안철수 의원 혼자 역풍을 맞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핑계를 대면 뭐 그거야 이제 박수 쳐줄 수도 있고 호응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괜히 더 이상한 행동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유한국당이 15일에 대구에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 촉구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의 기쁨조다 라는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을 하면 NG고 사고죠, 사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절박감은 이해를 합니다. 이제 본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천과 세력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치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승부수는 이제 지방선거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대구시장. 근데 거기서 안 하면 이제 집에서 쉬셔야 되니까 그런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배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하는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아주 아닌 말씀을 하셨죠.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김문수 전 지사가 적폐의 기쁨조다. 의미 있네요. 뭐는 뭐만 보인다고. 네,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김문수 그 의원이 예전에 도지사 할 때 택시를 직접 몰고 다니면서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랬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고 건전한 정치인의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뭐 그 분파는 다르지만 보수 쪽에서 또 대통령이 된다면 좀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자질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망가지시는 모습을 보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맞아요. 네. 지금 사실 미국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 오로지 대통령만 그냥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어떻게 이러면서도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부끄럽지 않을까요, 본인은? 그렇죠. 이번에 뭐 자유한국당이 뭐 짐 싸서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거기서 단장을 맡으셨던 이철우 의원이 있습니다. 이철우. 네. 이철우 의원이 정보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전술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짐을 싸서 갔다 와서 마치 본인들 설득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철우 의원이나 관련된 정보위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조차도 안 보일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쇼잉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아는 사람들은 되게 우습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결국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다 속지를 않으니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 원래 좀 그 정도에 되고 보수 지형의 언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뭐 언론에서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이 요동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아예 미동도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행동이 계속되는 거죠. 김문수 얘기를 해서 갑자기 나오는데 택시 좋게 봤다라고 하지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김부겸 의원이랑 맞붙었을 때 또 택시 타고 돌아다녔어요. 대구에서. 더 이상의 아이디어가. 네, 그래서 택시 기사가 택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업이 너무 힘들다니까 김문수가 공약으로 택시를 감축하겠다라고 했어요.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놀랍게도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 솔직히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극으로 가야 되나? 극으로. 고도의 정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엔 시선했을지 몰라. 지금 그거밖에 없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사실상 저도 택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관등성명과 택시 그렇죠. 그 정도. 관등성명. 그 정도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만 그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감이다라는 막말을 하고 또 이날 집회에서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지지자와 최경환 지지자들한테 봉변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친박 의원들한테, 네. 친박 의원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근데 뭐 홍준표 의원을 그죠 흐뭇하죠 자기네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토론회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게 뭐 홍준표 의원이 뭐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저렇게 발언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토론회에서도 똑같이 저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아 정말요?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거는 그냥 다 나쁜 거고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토론하기 정말 편하죠. 왜냐하면 논리적 반박의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홍준표 대표도 어쨌든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를 쓰신 것 같아요. 본인 성격대로 하면 친박을 끌어왔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노는 저어야 되니까 사공들은 좀 데려온 다음에 이제 이미 노는 다 저었으니 그 사공을 다시 바다로 빠뜨리는 방법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먹힐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쪽 배만 남아. 배만 남고 다 그냥 다 빠질 수도 있을 것 결국에 같아요. 혼자 져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친박의 저항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빠질 사공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자유당의 혁신위가 지난 13일에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이 세 분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의 시간을 줬는데 이 세 사람이 자진 탈당을 할 리는 없고 이번 주말까지 탈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제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출당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제명 밑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니네들 알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면 제명을 예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가면 이제 당연히 제명이 되겠죠. 일종의 권고사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는 거죠. 드럼 꼴 보지 말고 알아서 나가라 뭐 이런 건데 제 발로 나갈 거였으면 지금까지 부딪히지도 않았겠죠. 서청원 의원이 그 몇십억 공천 자금을 받고도 의원 해먹으려고 나온 사람인데 요거 가지고 나가진 않겠죠. 그럼요. 맷집이 있는데요. 그럼요. 근데 이게 출당 카드가 이제 바른정당을 흔들기 위해서 좀 내놓은 것 같은데 바른정당의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뭐 야구로 치면 백투백 홈런, 2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당 거포들이 2명이 연달아 홈런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보수의 적통, 그러니까 신선한 새로운 바람이라는 기치 아래서 지금 보수의 바람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메인에 있는 센터에 계신 두 분이 지금 홈런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난감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바른정당에도 계시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 봐라 선장들 2명이 물에 빠졌네. 그러면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모선에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뜻밖의 흡수 통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영국 그 축구할 때 베컴이 주장이었는데 백태클에서 퇴장당하고 졌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제일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백태클에서 퇴장당하고 혼자서. 그렇죠. 백태클하니까 갑자기 하석주가 생각나네요. 하석주 알아? 옛날 사람이야 나 진짜. 하석주가 통안과 회안의 하석주. 골 넣자마자 퇴장당하셔가지고. 멕시코전이죠. 멕시코전.
멕시코전이었나요? 네, 멕시코전에서 그때 에르난데스가 골 넣고 3대1로 졌어요. 네. 아직도 기억나. 자살골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거였어. 대망의 월드컵 첫 승을 앞두고 그치? 하석주가 첫 골을 먼저 터뜨려서 이길 수 있는데 가서 자기 혼자 백태클에서 퇴장당하고 역전당했었어.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상태였죠. 그때 그 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그 막 넣고 나서 애들이 막 되게 흥분해가지고 첫 번째 먼저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막 흥분해 막 이랬는데 그대 이로 막 연달아 먹고 나서 막 조퇴한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정말로. 못 보겠다. 몰란다.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었죠. 건강해하네 한석. 죄송합니다. 하석주 얘기 갑자기 꺼내가지고. 예. 어제 바른정당에 하석주 2명이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적발이 된 그 남경필 지사 아들이 지난번에 그 군대 그죠. 그 아들이요. 네, 가족 같은 마음에서 국왕 선교를 시켰던 정말 개막장의 가족이었죠. 진짜 싫다. 아니 팩트. 어떡해. 내가 전달해서 들어보지만 진짜. 이번에는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밀반입해서 한국에서 이제 채팅 앱으로 꼬셔서 채팅 앱에서 같이 이제 이거 하실 분 이런 걸 찾은 거죠. 예, 그렇죠. 앱에다가 이제 내가 이런 걸 보유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약에 관련된 그 부분을 이제 투약을 권유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올렸던 글이 나왔고요. 사실상 마약 범죄에 관련돼서는 당사자 몸에 나오더라도 그 상습성만 부인하면 처벌이 좀 작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남경필 지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인도 했고요. 집에서 압수수색했는데 추가 마약들이 또 나왔어요. 2g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죄가 밝혀질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 희한하지 않아요? 잡고 보니 남경필 아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온라인 채팅을 해보니 그 수사관이 여자로 위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모든 게 다 해보니 누구였고 뭐 해보니 약간 좀 여기에도 덫이 있지 않나. 트랙이 있지 않나. 근데 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맨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이 너는 사고 치고 알고 보면 대진이냐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사고 치는 교점에 그런 행위를 하다가 좀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되게 행위가 적극적인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여러 번 이걸 하다가 이제 한 번 이번 그렇죠. 걸린 거. 그러니까 그 4g이라는 그 되게 4g은 눈에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할 때 0.03g인가? 그렇죠. 0.02g인가 이러니까 130명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진짜 많은 많다. 금액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약 범죄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이게 몇 회성 분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좀 고의를 추단을 하거든요. 4g은 엄청 많은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변호사 선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사태에서도 그 책임론이 불거졌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아들이 사고 쳤다고 아버지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는 뭐 자기 책임주의에 위반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들의 삶의 궤적도 아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니까 책임은 정치인으로서 지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 뭐 이해운 대표에 이어서 남경필 지사까지 참 이 바른정당 내에서는 그래도 보수의 대안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재를 맞으면서 바른정당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1월 13일에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물 건너 가고 전당대회 개최를 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자강파, 통합파의 대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뭐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출마 선언했고요. 계속 꾸준히 출마하시는 것 같아요. 네. 꼭 반장선 하면 꼭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 나와서 이제 아마 붙게 되겠죠. 김용태 의원도 나올 것이다. 라는 근데 얘기였지. 뭐 결과 상관없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자강론의 되게 핵심 주자인 뭐 어떻게 보면 그 남경필 지사나 이해운 대표가 소위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타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사람은 지금 그 유승민 대표 혼자입니다. 근데 그 유승민 대표에 관련된 세력보다는 이제 통합론을 더 주창하는 뭐 김무성계, 소위 말하는 김무성계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그림을 짜가지고 이 전당대회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김무성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당대회 판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나와가지고 당대당 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 느낌으로는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김무성 대표가 미는 사람을 한 명 이제 출마를 시키고요. 김무성 대표가 본인은 안 나갈 겁니다. 근데 나간 다음에 이제 마쿠 조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마중물을 통해서 합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 정치를 그렇죠. 오랜만에 듣는. 근데 사실 바른정당이 웃긴 게 20석이거든요. 2명이 날아가고 18명 중에 한 서너 명이 출마하는 거예요. 다 당대표 하겠다고 나오고 총선 빼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당이 정말 개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를 또 해보면은 MB 블랙리스트가 또 나왔어요. 드디어 블랙리스트.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참 블랙리스트 포함됐던 문성근 씨가 오늘 청구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실제 보면서 다들 어떠셨어요? 문성근 씨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다. 출마하는 뭐지? 출소한 출소라니요. 출두 정정하겠습니다. 출두하는 모습이 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멋있으시죠. 약간 아우라. 딱 그러니까 뭐에도 아우라가 있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석규 씨처럼 이렇게 한석규,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다 아우라가 있어서 오늘 출두하는 것도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되게 뭔가 이제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진짜로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되게 좀 멋있더라고요,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뭐 그냥 뭐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지금 영화로 뭐 만들어도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영화 같은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맞아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했을 때 오 했던 그 분위기가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문화예술계 82명 명단이 확인이 됐고요. 네. 국정원에서 직접 문성근, 김여진 합성 사진을 제작해서 유포했다는 정말 더럽게 나체 사진, 네, 더럽게 합성 사진에서 했던 게 나오고 김미화 씨도 내일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댓글 조작단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오늘 트위터에 양지동호회입니다. 그 문성근 씨 기사에 이 기사에 댓글에 집중해 주시고요라고 나왔어요. 아직도 댓글 공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종하고 있습니다. 좌표를 찍어서 여기 가서 댓글을 더럽게 만들라는 거죠. 화력 충전. 네, 화력 충전. 근데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면은 굉장히 의외의 인물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김 기자님께서는 저는 이준기 씨 맞나요? 갑자기? 네. 민현의 성격 좋아해. 이준기 씨도 조금 의외였고 황현희 씨도 조금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기 씨는 꼭 그 이전 정권뿐 아니어도 그 노무현 정권 때도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분 관계하면서 막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보면 이 꼭 글쎄 블랙리스트까지 오를만 한가? 그리고 황현희 씨도 저는 좀 잘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네. 근데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 때 본인이 섬세한 뭐 이런 거 갖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준상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사회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이 무슨 글 하나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올린 거 갖고 이제 필터링이 걸린 거죠. 이것 봐라. 뭐 이런 글 쓰면 안 되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봐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이라는 게 자기 눈에 거슬리면 그냥 찍어갖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개연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준기 씨랑 황현희 씨. 아니요, 그렇게 이러세요. 몰아가지 마시고요. 극단으로 몰아가야 되겠네. 그러지 말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블랙리스트가 지금 나왔고 지금 뭐 소환 조사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봤다. 라고까지 그 맥락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소송으로 가면 이걸로 소장을 내면 거의 기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팔자가 세가지고 뭐 사주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조직적인 증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는 재판을 하면 재판부가 어느 정도 확실한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든지 정부에서 개입한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명단에 이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소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시점이 그 시점과 맞다면 그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그렇죠. 국가와 그 일당들, 뭐 원세훈과 아이들, 뭐 그런 친구들이 아마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범으로. 네.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국정원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이제 자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왔다라는 정황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방송사를 처벌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일단 방송사도 아마 아까 말한다는 연대 책임에 관련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페널티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일개 PD나 작가들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위에 있는 뭐 국장급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그 간부급들이 정부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관련된 문건이 나오거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나오면 그건 충분히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죠. 사실 문건 남기는 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누구를 배제해라. 그렇죠. 누구를 이 드라마에서 지금 캐스팅을 하지 마라. 제외를 시켜라.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문성근 씨의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서 한 거 보면 남기었을 수도 있겠다. 전 남겼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보고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했어요. 네, 문서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하면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짜가지고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지우고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되게 맥락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려고. 막 분석하고 막 이런 것처럼 종이로 막 PPT 만들어 보이고 그게 이제 덫이 되는 거죠. 와. 우리 이 작가 형도 출연 제지를 많이 당했는데 그렇죠.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블랙리스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름 없는 걸 막 모멸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 이름 왜 없어?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이 왜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는 분들 그럼 많아요. 혼자 자가 발전하고 있었던 거야 막 이런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정부가 개념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막 괴롭히기 했던 거죠. 네. 참 다시는 정말 이런 못 볼 꼴 좀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진짜. 그렇죠. 아유. 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립유치원이 휴업 철회, 다시 휴업 철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에 이제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휴업을 하려고 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립 유치원들이 반발했던 이유는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40%까지 국공립을 늘리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 집단 반발을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처음에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은 국공립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사립에 지원하는 금액이 턱없이 적다. 교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이 우리가 훨씬 더 높은데 무작정 이렇게 국공립에만 지원해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국공립은 뭐 96만 원씩 뭐 지원을 받고 사립 뭐 27만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이라는 거에 반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익 집단이니까 자기네들 뭐 주장을 하는 건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 한유총에서 주장을 한 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재정 지원을 해라. 재정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단서가 붙은 거죠. 재정 지원은 하되 회계 감사 같은 거 간섭은 하지 말아라. 이 주장을 또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돈이 나가는데. 김상조의 시대에. 그렇죠. 돈 주고 신경 꺼라 이건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정부에서 돈이 안 나가면 모르는데. 두 번째로는 공립유치원 확대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 늘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엊그저께 이제 학부모들이 분노한 게 저도 이제 그만한 또래의 애가 있습니다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돈 많아가지고 사립 유치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우스갯소리 짤도 돌아갑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월급이 나에게로 와서 사립 유치원에게로 갔다. 우리는 그냥 만져보지도 않고 유치원으로 바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본인의 생존권적인 문제만 해서 주장을 했다는 거 엄마들이 되게 분노스럽죠.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기다려야 돼요. 아유 장난 아닙니다. 애를 만들기 전부터. 그러니까 대기표를 받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겨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에 못 가서 사립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전혀 배려하지 않은 지금. 그렇죠. 그 추첨하는데 안 가보셨죠? 제 친구가 사법고시를 8년 만에 붙었는데 그때도 안 울었던 친구거든요. 네. 애기 공립유치원 하나 되고 울었어요. 정말 맞아요. 김현장 문모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진짜요? 정말로 그 김장 정도로 변호사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그거는 아이를 낳아보면 압니다. 근데 그런데 저기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 국공립 유치원이 뭐 전액 무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니까 근데 사실상 국공립 어린이집도 특활비라든지 다른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네. 사립 유치원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금전적인 분노가 크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는 해요. 이렇게 이런 금전적인 우리도 사립 유치원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니까 일단 사립 유치원이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 감사 그럼 다 공개해라. 그럼 우리가 투명하게 돈을 주겠다는데 안 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신경 끄라는 거죠. 네. 고마워하지만 관여하지마 뭐 이런 거죠. 어떤 심보죠? 너에게 투자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땡깡인가 땡깡?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렇죠. 심지어 아내한테도 용돈 받을 때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자도 날아가는 판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디다 쓸 거야 그러면 아유, 알아서 뭐 하게 이러면 돈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 여기는 반대편에 이작가 형이 앉아 있어야 돼요. 이작가 형의 경제권을 절대 놓지 않거든요. 내가 쓴다는데 뭐 간섭을 해 이런 느낌이에요. 전혀 반대의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일단 유아들에 대한 무상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립유치원에서 똑같이 그런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투명하게 운영을 그렇죠. 하고 좀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너무 항의 전화하지 마세요. 유치원 선생님들 힘이 없어요. 맞아요. 네. 학부모 항의 전화 받고 원장들은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친구 자녀 조카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말고 맞습니다. 유치원 원장한테 전화하세요. 네, 그럼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이어가 볼게요. 아이스 크림. 우리 아이를 위해 만들기 시작한 건강한 보습 크림이 우리 모두를 위한 아이스크림 크림이 됐습니다. 20가지 유해 성분과 디메치콘을 안전한 성분으로 바꾸고 광채를 위한 실리콘 파우더나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피부 침투력이 좋은 마유를 정제해 넣고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마카다미아 오일, 올리브 오일, 잇꽃씨 오일까지 피부에 좋은 것들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제작부터 판매까지 논스톱으로 가격은 확 줄이고 얼굴과 몸까지 관리하시라고 용량은 팍 늘렸습니다.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하시거나 쿠팡과 EJ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이스크림 크림. 이게 다 이니 덕분이다. 그분의 은총으로 역대급 추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역대급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보내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지산 돼지국밥이 준비한 두 번째 이벤트, 이름하여 4개 살게, 1개 더 줘. 이벤트는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인분 주문당 1인분의 자랑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가족, 친지, 지인, 선배, 후배, 철이, 영희, 철수. 찰스? 가지산 돼지국밥과 풍성한 한가위 건강하게 보내세요. 주문은 010-9625-3900 또는 한글 주소 www.가지산몰.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연휴 주문은 9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광고 아이스크림 광고였습니다. 20가지 유해 성분과 디메치콘을 안전한 성분으로 대신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순하고요. 용량도 많고 또 제작부터 판매까지 논스톱이라서 가격도 최대한 줄였다고 합니다. 저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진짜 촉촉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얼굴에도 발라도 되고 몸에 발라도 되고 네, 그냥 너무 순해서 좋아하시네요. 네. 사봐야겠네. 아이 그 원래 그 얘기할 줄 알았어야 돼. 아토피 몸에 바른다 그러면 아주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구만. 아토피는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크림이라고. 엉덩이에 많이 발라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아토피 있는 부분. 그래서 엉덩이에도 열심히 바르고. 지금 여러분 크림이 떨어지려고 하는 청취자분들 꼭 순하고 촉촉한 아이스크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검색하시거나 쿠팡과 EJ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가지산 돼지국밥이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가지산 돼지국밥의 사은 이벤트. 4개 사면 하나 더 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4+1입니까? 네, 4+1. 4인분을 주문하면 1인분을 더 드리는 건데 이거 우리 먹어봤잖아요. 그냥 물 따로 안 넣고 그냥 얼음채로 넣고 끓이면 되거든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술안주죠. 네. 오늘 술안주가 많이 나면 찡어랑과 저는 이거 주문할 것 같습니다. 저장해놔야지. 네, 따로 뭐 귀찮게 안 하셔도 되고. 네. 걸리면 적발되시 퇴출이거든요. 나가서 자야 됩니다. 원래 사놔야겠다. 여기 약간 참추태우랑 살고 계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직 결혼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중대장하고 사는 그 느낌. 아, 그래요? 점호와 통제와 기본권을 반납하고 평등한 사람과 결혼해야겠네. 누구랑 살아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벤트 기간에 그럼 빨리 주문을 하세요. 저 지금 네, 이벤트 기간이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가위 좀 가지산 돼지국밥과 함께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주문은 전화주문 010-9625-3900번 010-9625-3900번 그리고 쇼핑몰은 www.
가지산몰.com. 가지산몰은 한글로 치시면 되거든요. 가지산몰.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추석 연휴 이전에 받으실 수 있는 주문은 9월 26일까지 가능하고요. 26일 이후에 주문을 하시면 이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배송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일정 확인하시고 주문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광고 풍무양곡입니다. 이거는 음원이 없이 그냥 보내주신 광고인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런 양고기는 17년 만에 17년 동안 네, 풍무양꼬치 중국에 있는 풍무양꼬치 한국 정식 분점입니다. 여기가. 네, 그때 그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을 다시 하신다고 합니다.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넉넉한 풍무양꼬치가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더 맛있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 또 고객의 건강까지 챙기기 위해서 하향식 환기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풍무양꼬치 구로 디지털점 9월 18일 월요일부터 영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예약 전화 02-809-9292 02-809-9292번으로 전화하셔서 맛있는 양꼬치 또 드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동상 이번 주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조금 빡센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정구역이 정치 알바 새빵살이 할 때부터 듣는 청취자입니다. 나이는 네. 청년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두 아이의 앱입니다. 한국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걸 그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글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보다 더 힘들고 척박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께 죄송하고 그분들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택배회사의 상하차장에서 시급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무 환경이 올해만 3번이나 바뀌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회사 근무가 없는 날 아르바이트라도 하자고 맘먹고 찾아봤더니 몸빵할 수 있는 게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였더라고요.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서 업체랑 연락하고 저희 집 최고 전원께 보고하고 결제도 득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알바를 소개하면 택배회사로 보낸 물건들을 모으고 분리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트럭이 향하는 곳은 택배 물건들을 받는 분들께 보내줄 하차장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 컨테이너 박스 기준으로 15대 정도를 하차합니다. 그렇게 하차한 물건들은 분류돼서 택배 기사님들 손에 받는 분들께 전달이 됩니다. 별의별 물건이 다 있습니다. 체력 단련기구, 공장 부속 같은 무거운 물건부터 김치 해산물, 신선식품들, 자동차 배터리도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1.5리터 생수팩들. 각설하고 광복절이 지난 어느 날 처음 일을 하게 됐는데 여름이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물건 옮기는 작업을 하니까 몸은 당연히 엄청 힘들고 시간이 흘러 12시가 됐지만 점심을 먹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물 2-3컵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그날 군대 유격대나 먹었던 정제염을 민방위 졸업하고도 몇 년이 더 지나서 몇 알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처럼 처음 일하러 온 분은 1시가 되니까 그냥 가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오늘 해야 할 할당량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야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꼭 가야 되냐고 묻더군요. 끝까지 해달라고 사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3시까지 물만 마시면서 8시간을 주구장창 일했습니다. 택배 알바가 무모하다는 의견, 그걸 해낸 놈이라는 의견 등등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저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곳은 택배사가 아니고 하차만 외주를 받는 용역업체였습니다. 시급도 작고 식사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오후에 시급을 정확히 15분 단위로 계산해서 입금은 잘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최저시급보다 몇백 원 더 주는 시급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늘 일손이 모자랍니다. 언젠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었는데요. 인도에서 온 청년이랑 같이 일했습니다. 이 친구가 12시부터 배고프다고 밥 안 먹냐고 물어보는데 이해를 시키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서툰 영어로 얘기를 해줬지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반응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대부분 공장이나 건설 현장도 식사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인도 청년이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난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배가 고픈 건 너무 힘들다. 왜 참고 일해야 하냐? 라고 했지만 답답했습니다. 왜 이 시키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적법한 것인가? 추석 전까지만 하고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다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그곳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치는 한국 사회에 대해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힘든 일 하시네요. 그렇네요. 이게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일일 체험으로 택배 알바
하하 씨가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하하 씨가 나르고 있는데 보기만 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넣으면 안 돼요. 테트리스 잘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최대한 많이 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테트리스를 해서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루 종일 하면서 식사 시간도 거르고. 근데 사실 이렇게 힘든 일하면 밥이 또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정제염 있잖아요. 그거 힘들 때 염분 채워주는 거 그런 거 먹으면서 대다수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식사도 제때 못하고 이런 거는 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안 되나요? 다 불법 아니에요? 근데 일단 최저임금만 준다면 그리고 그 계약 내용에 식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다면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최저임금을 주면서 식대에 관련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안 주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짜증나죠? 그럼 약간 꼼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밥 안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밥 주겠지 해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무 당연히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힘들다 보니까 2, 3일 만에 하루만 하고 그냥 관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2, 3일만 일하면 아예 돈을 안 주고 일주일 이상 일해야지 돈을 준다. 약간 디파짓 걸어놓는 거예요. 네. 일단 그거는 뭐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 대가를 안 주면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몇만 원 뭐 정도니까 그거를 뭐 회사에 계속 요구하는 게 본인이 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법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 본인이 더 귀찮으니 에이 안 받고 말아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걸 회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 신고가 되면 이제 그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부분이 있죠. 받기까지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증명해야 되는 게 그렇죠. 아 맞아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막 고통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택배 같은 경우는 또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여기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대부분 그게 우리는 뭐 무슨 택배 아주 큰 회사 아니면 이제 작은 택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 트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 분한테 또 이제 또 그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또 하거든요. 그리고 뭐 택배를 이제 뭐 특히 추석 때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중노동보다 더 심하죠. 그렇죠. 또 작은 아파트들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직접 지고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택배 가격이 2,500원이잖아요, 거의. 이 택배 가격 자체가 인간의 노동력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만약에 이게 정상화를 시켜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거는 직접 가서 구매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건비와 노동비를 정당하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물류 특히 이제 뭐 외국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심부름 다 해다 주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서비스 된 데가 없죠. 그렇죠. 튀김 떡볶이 사다 주는 거 보고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 깜짝 놀랐네요. 아,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밤에 떡볶이를 사다 주고 있냐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나오니까 물류 업체들도 그 요금을 올려버리면 이제 경쟁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화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저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대기업들이 하나씩 다 물류 회사를 끼고, 그죠. 네. 네. 뭐 뭘로 이용하려고 처음에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씩 끼고 서로 이제 죽이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죽어나는 건 역시 노동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법적으로 실제로 뭐 이게 보호가 된다라고 해도 일단 시급 알바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만두면 그만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근데 또 지금 또 한창 택배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택배 기사님들 이런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 관련해서 시급 못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추석 때는 분실이 또 많이 돼요. 그리고 과일 같은 거 배송하다가 깨진 것까지 택배 아저씨한테 뭐 이렇게 따져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고기가 상해서 왔다느니 뭐 그걸 아저씨가 옮기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로 본인이 예를 들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이렇게 택배 하시는 이렇게 종사하시는데 억울하다 이러면 제가 그냥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오. 네. 저도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대진 변호사를 찾으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직원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멋지다. 네. 오늘 오동생 최고네요. 추석 때 안 그러면 막 송편 빚고 이래야 되니까. 일거리를 지금 막 바빠 이러면서 너무 좋아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팟캐스트의 선명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3회 방송 오동상까지 함께 봤습니다. 내일 2부 청정잡스에서는 누가 출연하는지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전 이분과 술 먹었거든요. 오 진짜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전에 우리한테 늘 후원해주셨던 KBS 수목 드라마 김과장 감독님이 화제의 직접 드라마. 나오십니다. 참 그렇. 제가 끝까지 정주행 다 했었던 감독님 직접 나오십니다. 청정잡스 2부의 청정잡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청정잡스와 환승역의 그 여자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